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지원팀장입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12일 8시 35분을 지나고 있고요. 한번 빠르게 흐름 정리해 볼게요.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자,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목요일에 이 고점 차익 실현하고 2차 매수 또는 신규 진입 전략을 노려봐야 된다고 제 영상과 제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 이 20조 원으로 발표되면서 전년비 208% 상승을 해줬죠. 자, 미국 나스닥과 기술주들이 금요일 날 나스닥 먼저 보시면 0.8%,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3% 상승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해줬던 건데, 자, 일단 이 3분기 실적 때는 어땠나요? 정말 좋았죠. 자, 영업이익이 이 12조를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거의 3배가 뛰었었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 이 주가 상승에 이바지를 했던 거죠. 자, 근데 이 주가가 이 선반영이 됐다라는 이유부터 이 11일부터 조정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일정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자, 확정 실적은 1월 말에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확정 실적보다 더 중요한 이 잠정 실적을 더 우선시로 해야 돼요. 우린 현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관점보다는 매도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실적이 좋을 거라고 평가를 해도 발표가 나온 날에는 이 주가가 빠지는 모습 보여줬죠. 자,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외인들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날, 이 오전에 비중은 약간은 덜어놓고 이 대응을 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옵션 만기일이죠. 이 옵션 만기일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나와줘요. 옵션 만기일 때마다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달라지는데, 자,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이 11월 11일 이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자, 단기적인 하방 압력 나와줬다가 저점을 한번 만들어주고 다시 상승을 해줬죠. 자, 12월 11일도 똑같아요. 자,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어주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별로 변동성 크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24년 7월 11일 이날을 기점으로 이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어주고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자, 그리고 자, 이 11월 이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자, 저점을 한번 만들어주고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어주고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세부적으로 보여드려야 하지만 어떤 느낌인지 대충은 아시겠죠? 이미 제 영상을 이전부터 보시고 이 소통을 하신 분들은 이 내용 확실히 아실 거예요. 자, 현재 이 구간에서도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어주고 다시 재상승할 거라는 건데, 이 차트라는 건 단기적인 저점이 나오는 이 조정이 한 차례씩 나오면서 이 계단형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은 아시죠? 이 단기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는 2차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삼성이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자, 먼저 이 12월 말과 비교해서 외국인 매매 성격, 이 변화의 초기 신호가 나타났죠. 자, 12월 26일, 자, 이때죠. 이 환율 차트를 보시면 이 환율이 하락하자마자 이 외인들이 저점에서 빠르게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줬어요. 자,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이 자, 52% 수준인데 이 구간에서만 이 천만 주를 매수를 해줬던 거죠. 이걸 단순히 이유 없이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을 보고 들어온 매수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12월 29일과 30일 이때를 보시면 2025년 기준 매매 가능일이 이 두 날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자, 이렇다 보니까 기관과 외인의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출회되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 나타내줬던 거예요. 자, 이건 연말 정리 매물 성격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건 보유 확장용 매수 성격을 지니는 거죠. 자, 핵심 동력이 뭘까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이에요.
1분기 드램 가격이 60%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낸드 가격 또한 1분기 낸드 계약 가격은 전분기 대비 이 33%에서 38%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이 HBM 시장. 이 HBM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HBM4는 2026년 2월부터 양산 예정이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루빈, 이 루빈 관련 매출에서도 이 삼성전자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2025년과 비교해서 2026년에는 이 메모리 그리고 AI 서버 이 관련 실적 기대감이 숫자로 확인되는 단계예요. HBM4와 차세대 AI 서버용 메모리 증설 계획이 연기 없이 진행 중이고 자,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는 게 맞죠. 자, 1월 6일부터 9일까지 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행사가 열렸었죠.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업계 최대 규모의 단독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AI 분야 신제품과 핵심 기술을 대거 공개했죠. 자, 호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이 테슬라와의 관계된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23조 수주권과 AI4, AI5, AI6 이걸 전부 삼성이 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자, 기존에는 AI4와 AI6 이 두 가지를 삼성전자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자, 여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가 AI5 칩 역시 삼성전자와 협력 중이라고 직접 언급했어요. 이 AI5는 원래 TSMC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던 물량이죠. 자, 이게 의미하는 거는 자, 6에서 70% 독점하던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가 그 구조를 흔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자, 이걸 더해서 자, 1월 8일 뉴스인데 이 삼성전자가 퀄컴 물량을 따냈어요. 퀄컴은 대만 TSMC, 이 TSMC에 일감을 집중해 왔지만 삼성이 이나노 공정 기술로 수율과 발열 문제를 개선했다고 판단해서 다시 이 삼성전자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자, 계약 금액은 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죠. 재료만 놓고 보면 이 삼성전자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 자, 지금 시점은 상승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해요.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단순하게 상승만 하지 않죠. 이 단기적인 저점이 나오는 조정이 한 차례씩 나오면서 이 계단형으로 꾸준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단기적인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는 2차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 삼성전자는 단순 테마 종목이 아니죠. 단기 기대감 중심도 아니에요. 이 지수와 이 외인들의 포지션과 함께 레벨이 바뀌는 종목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얼마까지 갈까가 아니죠. 조정 구간에서 어디서 다시 살 수 있을까예요. 이 조정은 이 외인들이 알려주고 자, 그 타이밍을 잡는 게 핵심 전략이에요. 이 외인들의 매매에 따라 이 상승과 조정은 계속해서 반드시 반복돼요. 우리는 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도 단기적인 고점에선 차익 실현하고 조정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또는 신규 진입을 통해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이 상승만 한 주가 절대 없어요. 자, 주가는 결국 이 외인들의 매집, 그리고 차익 실현, 그리고 재매집 이 세 가지의 과정들 속에서 움직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JP모건의 경우 3,500만 주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 3,30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시가총액 1위인 이 삼성전자는 그리고 이 14만 원대, 이 14만 원대를 터치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이미 시장에 반영된 재료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이벤트 그리고 외국인 포지션 변화죠. 자, 앞으로 엄청난 급락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자, 어느 정도 단기적인 하방 압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보험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이평선의 흐름, 외국인 수급, 옵션 포지션까지 모두 함께 체크해야 되는 자리이고 자, 분명한 건 우린 현 구간에서 앞으로 나올 단기적인 저점을 잡아서 매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타이밍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내일 이 방향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이 방향성에 따라 등락이 반복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흐름을 이용해서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올 때 사는 일명 외인, 이 외인의 매매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전략이 가능한 구간이 될 거라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왜 너는 대체 올라갈 때 팔래? 왜 내려가는데 사래? 사실 이게 뭐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다 전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느냐. 제가 이거 진짜 귀신같이 잘 찾거든요. 매일매일 이 수급량, 거래량, RSI, MACD, 이평선 배열, 매물대, 뉴스, 재료, 증권사 목표가까지 이걸 전부 다 하루 종일 이 실시간적으로 보고 있는 제가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삼성전자는 이 외인과 오늘 내일의 움직임 정말 중요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장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이 실시간적으로 확인을 하고 안전한 자리를 찾는다면 이 기회로 잡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외인이 매매하는 그 타이밍, 이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 자, 올라갈 때 등락을 반복하죠. 저항선 돌파하고 지선 구축하고 다시 저항선 돌파하고 지선 구축하고 다시 저항선 돌파.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러려면 물량을 모아야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무조건 매매해야 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남들 다 기다려서 겨우 3% 얻는 동안 이 등락을 통한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한다면 이 3%가 아닌 15%에서 20%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타점 잡고 신호 드리면 꼭 조금 더 있다가 물리고 이 신호를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신호 자체를 못 봤다라고 하던가. 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방법을 바꿔봤는데 이제 숟가락을 들고 여러분들 입에 그대로 넣어드리고 있어요.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냥 제가 문자로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상단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8691-0229 이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전 여러분들을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한 후에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이 실시간적으로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8691-0229 이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전 여러분들을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한 후에 이 매매 타점마다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단체 문자로 가기 때문에 답장은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 최근 들어서 누락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만약에 누락이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누락 그리고 삼성 이렇게 다음날 오전 8시 이후에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이 누락되신 분들 먼저 순차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간혹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고. 제가 이 주식으로 빚이 3억이 있었어요. 이때가 벌써 9년 정도 됐는데 아, 이거 진짜 한강 가야 되는 건가? 한강물 온도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제게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이걸 포기를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포기 절대 안 했죠.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전 이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서럽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주식은 혼자 하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이 선생님이 필요하고 같이 갈 동료가 필요하죠. 전 여러분들의 이 선생님과 동료가 되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제게 이 동료가 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원팀장이었습니다.